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 속에서 가장 냉철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도끼, 식칼, 미친 X. 믿기 어렵지만 바로 어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울려 퍼진 단어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여야의 대치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를 넘어 날 것 그대로의 적대감이 분출되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오늘도 이 위태로운 정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추균형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형입니다. 평론가님, 정말 살얼음판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은 보통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적 기대를 모으는 시기인데 이번엔 축하 대신 규탄과 고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험악한 양상으로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터져나오게 된 것인지 그 배경과 맥락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배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정권교체 100일이라는 시점의 상징성입니다. 통상적인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분열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압도적 승리를 국민의 강력한 개혁 요구로 해석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는 인정하지만 거대 의석을 앞세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주라고 느끼며 결사항전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법 리스크의 정면 충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내란, 최상병 3대 특검법을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가결 등을 야당 핵심 인사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 태세에 돌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정치의 붕괴입니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잠정 합의했다가 여당의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파기된 사건은 양당 모두 합리적 협상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100일이라는 기점에 응축되어 폭발한 것이 바로 어제의 풍경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 후유증, 사법 리스크,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라는 세 개의 뇌관이 동시에 터진 셈이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사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 이면에 깔린 진짜 속내는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난 입장과 실제 정치적 계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보겠습니다. 공식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과거사 청산과 정의 구현입니다. 특검법 추진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권성동 의원건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사법 절차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야당의 구심점을 흔들어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사법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저항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민주주의 파괴, 의회 독재, 정치 보복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검찰을 동원한 야당 파괴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도끼, 식칼 같은 거친 언어는 그만큼 절박하고 억울하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항변하죠. 그 이면에는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합니다. 자당 의원의 비리 혐의를 무조건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밀리면 당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지도부의 강경 발언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을 결집시켜 내부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명분 뒤에 치열한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 시청자들께서는 무엇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이나 팩트는 무엇일까요? 이내 세 가지 팩트를 중심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3대 특검법의 실체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인을 처벌하자는 법안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내란 특검법은 과거 계엄령 문건의 최종 책임자 규명을,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정치 보복이냐,
정의 구현이냐를 판단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혐의의 구체성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혐의의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만으로 보는 것도, 단순 비리로만 치부하는 것도 사안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내대표 합의 파기의 전말입니다. 실제로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과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거대 양당이 합리적 협상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 지점을 외면하고서는 현재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한의 대치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권 미행사 및 정면 충돌 가속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경우 여당은 특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의 완성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을 병행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정의 완전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내 2차 격돌 시나리오입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협치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일단 장외투쟁의 명분을 잃고 투쟁의 중심을 국회 안으로 옮겨올 것입니다. 여당을 향해 민의를 거부했다고 압박하면서 재의결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죠.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개혁 후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며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즉, 대치의 전선이 여야에서 국회 내 재의결 및 여당 내부로 옮겨붙는 복잡한 국면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시나리오, 물밑 조정을 통한 부분적 타협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국회의장 등이 중재에 나서 세 개 특검법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정을 거치는 방식의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실리를 챙겨주며 파국을 막는 길이지만 현재와 같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분간은 험로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벌이는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의인가,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권력 쟁취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극한 대립의 과정에서 우리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특정 집단의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이 혼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인가 권력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은 없는가? 참으로 묵직한 질문입니다. 평론가님,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밖에 나가 얻어터지고 집에 와서 시카를 휘두르는 꼴.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 비유는 현재 우리 정치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밖으로는 외교와 경제의 위기에 직면하고 안으로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정치가 길을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여야는 국민이라는 교집합을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열의 열차를 타고 파국으로 질주할까요? 그 위태로운 갈림길을 균형추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큰 후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